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치와이드의 김동석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말 즐겁게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한파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한파가 잠시 조금은 물러갔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오늘 괜히 좀 훈훈해졌다 그래가지고 옷 얇게 입고 나왔다가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 한파가 물러갔을 뿐이지 여전히 추운 날씨는 여전한 거니까요. 건강 관리하는데 방심하시면은 큰일 나겠다 싶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그냥 따뜻한 바지, 잠바 챙겨 입고 나가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독감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저는 좀 운 좋게 11월 말에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혹시 독감 주사 안 맞으신 분들 독감 걸리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상파 TV 채널 U1 그리고 KT 라이트 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출발 징치와이드. 저는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볼까요? 네, 자 출발 징치와이드 1부 코너 메리츠증권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자 오늘은 Y소를 주목하자고 제시한다고 하시는데요.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해보겠습니다. 네, 지수는 2,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고수들은 과연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드코 작전 타임에서 공개하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양증권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 이번 주 집중돼 있는 미국의 금융주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고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도 발표된다고 하니까 예상 결과에 따른 자세한 투자 전략을 세웁니다. 네, 이어서 업종 스캐닝, 개장 시간대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리츠증권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추천하셨던 종목 사조 시푸드였는데요. 아쉽게도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피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도 만들 정도로 요즘 들어서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자세한 AS를 부탁드리죠. 네, 사조 시푸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일단 7,160원에 시초가 출발했습니다. 종가 기준 종가로 마이너스 2%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끝났는데요. 역시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일본 경기 부양 효과의 기대감, 그리고 일본 석가면 산출 수요 회복 기대, 가장 중요한 동종 업종 대비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조시푸드는 사조산업과 동원산업 대비해서 각각 두 회사 공이 PBR 1.2배 정도의 평균 PBR을 보이고 있고, 사조시푸드도 0.8배 상대적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정 밸류에이션은 9,000원대 이상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예상 7,700원까지. 어제 금요일 날 빠진 기회는 저가매수 기회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고요.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을 발굴하셨습니까?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Y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Y솔은 2008년도 6월에 삼성전기에서 분사했고요. 휴대폰에 사용되는 그 무선 주파수를 시한 제품을 국내외 휴대폰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킬 수 있게 해주는 휴대폰 핵심 부품인 소어 필터는 국내 유일의 소어 필터 업체고요. 아직까지는 일본 업체가 글로벌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 Y솔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2009년도에 5%대에서 2010년도 기준 9%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967억을 기록하면서 2011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8%를 증가했고요. 소어 필터와 더불어서 무선 주파수 모듈의 매출에 힘입어서 요양 성장이 아주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영업이익도 3분기까지 117억을 기록하면서 39%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이 부분은 원재료, 웨이퍼의 원가 절감이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외형 성장은 국내 유일하게 소어 필터 제품이 생산 판매되고 있는 Y솔의 지속적인 성장세로 좀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적인 실적 호전 지속을 줄 수 있습니다. 2012년 블루투스 모듈과 이 소어 필터 관련 모듈 제품으로 인해서 어떤 제품 다변화가 상세 실적 달성이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에는 1년 이상 추진해왔던 국내 대형 가전과 휴대폰 업체로의 추도 매출도 발생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소어 필터 모듈과 블루투스 모듈 사업부의 매출의 합계가 전년 대비 2012년 대비 약 47%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2012년 4분기에 블루투스 모듈의 출하량이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폭 매출은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전체적으로는 추세 실적 달성의 주요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오산 3공장을 완공했고, 올해 초까지 라인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신규 고객사와 중국향 모듈도
신규 사업품 매출 확대를 통해서 이제 올해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 모멘텀을 줄 수 있는데요. 올해 중국 로컬 휴대폰 업체들의 스마트폰 경쟁 심화로 인해서 이 Y솔의 중국형 매출 증가에 큰 실적 개선이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JTE나 후아웨이 이런 직접적인 매출은 없습니다만 이 대리점을 통해서 그 외에 휴대폰 제조업체 물량이 증가하면서 올해는 중화권 매출 비중도 상승할 전망으로 있고요. 이 중국과 가까운 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무라타라든가 TDK 이런 일본 경쟁사들의 소필터와 디플러스 대비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중화권 대리점 매출 비중이 30%에서 올해는 뭐 그 이상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평가 매도와 기관 순매수 수입을 줄 수 있는데요. 올해 실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액은 1,620억, 영업이익은 210억, 순이익은 23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25%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올해생 EPS가 2,192원입니다. 현주가 PER 6배 수준인데 반도체 업종 적용 PER 10배를 적용하더라도 2만 원 이상의 적정 밸류에이션 산정이 가능해서 역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기관도 최근 3일 연속 20만 주의 누적 수매수를 보인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까지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Y솔 중국 모멘텀이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가격대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오늘 시초가 매수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2,7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4,500원, 손절가 12,700원 제시하신 Y솔 오늘의 강정원 부장의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오늘 저와 함께 일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거래소 쪽을 보면은 1.5포인트 상승하면서 1998.2로 2000선 회복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거래소 쪽 정리 부탁드리죠. 네, 금일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0.07% 상승한 1998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장전 조금 전만 하더라도 호가 체결가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지만 일단은 실적 시즌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주들을 보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98% 상승하면서 그래도 시총 전반적인 그 코스피 지수 자체를 좀 장 초반에 견인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이어서 현대차라든지 포스코 시총 3인방들이 그래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주고 있는 것이지 대부분의 여타 종목들 보면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일단은 대부분이 좀 낙폭이 좀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반대로 LG전자 같은 경우는 2%대에 좀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또 보게 되면 일단 신한지주 금융주들도 오늘 장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1.4%대의 신한지주가 하락 출발, 그리고 KB금융이 0.7%대에 역시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건설주들도 오늘 장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일단 현대건설이 1.5%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면 그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조선중공업 업종들은 조금 종목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석유가 삼성중공업이 0.68%대에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면서 일단은 그 조선중공업 업체들이 약간은 장 초반에 반등도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2.1%대 급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으면서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들 그리고 전반적인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초반 굉장히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부 시총 상위 섹터들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는 점, 오늘 장전 투기 동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 쪽이 1998.19포인트로 1.5포인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지금 1포인트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나마 강보합으로 현재 동시효과 상황 진행되고 있는 516포인트입니다. 셀트리온, CJ, 오쇼핑 등도 보합기이긴 합니다만 상승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성규 팀장님. 네, 일단 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17%대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면서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게 되면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는 다르게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들이 일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CJ E&M이 각각 1.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일단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게임 관련주들의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위메이드의 대표가 이 보이콧 선언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일단 장 초반에 보게 되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2.5%대 하락세로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게임비 같은 경우가 0.37%대 하락세, 그리고 네오지 게임비가 0.42%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이 게임 관련주들이 오르장 출발, 좀 부진한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모든 게임주들이 하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종목들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폭이나마 상승세로 출발하던 거래소가 0.85포인트 상승한 약보합으로 파란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995.82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516.67포인트, 1.25포인트가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이 양과 음으로 엇갈린 채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일부 또 함께 이끌어 가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양시장의 출발 상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음으로 갈리긴 했습니다만 그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제자리 걸음에서 출발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먼저 거래소 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출발은 하지 못했습니다. 0.04%대의 하락세로 좀 출발하게 됐는데요. 시작 지수 같은 경우는 1995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앞서 장전 호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어닝 시즌이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그 지수 체결가 같은 경우는 0.14%대로 역시나 시작보다는 좀 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시작을 하면서 1993선에서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승인데 좀 오늘 하락세이긴 한데 상승 종목 수가 276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246종목으로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종목 수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가가 오늘 장에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코스피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0.2%대로 하락을 했지만 상승 종목 수가 오히려 284종목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면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반적인 자금들이 전반적인 종목들로 좀 퍼져나고 있는 현상들이 오늘 장에서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보게 되면 오늘 장에서 가장 상승폭이 높은 업종은 의약품 업종입니다. 일단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의약품 업종이 0.8%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뒤이어서 오늘 통신업종 0.29%대 역시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 또한 0.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종이목재 업종들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서부유보과 함께 종이목재 업종이 각각 0.2%대 그리고 0.3%대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는 업종들도 역시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주들 중심의 하락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는 0.9%대의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 증권 같은 경우가 0.75%대 역시나 하락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이어서 역시나 화학, 철강, 운수장비 등 경기 순환주들이 오늘 장에서는 0.4%대, 5%대의 동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이어서 일단 수급 동향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지금 현재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49억 원의 순매수세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66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가 지금 121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이제 투신권이 42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소폭이나마 8억 원 정도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 동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업종을 보게 되면 일단은 대형주 위주의 그 전기전자 업종들이 70억 원 정도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위에 밑으로는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운수장비 업종은 7억 원, 그리고 유통업은 6억 원, 철강운송은 5억 원 정도로 전기전자 업종에 오늘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계 업종에만 유일하게 1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오늘 장 특이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 매도하는 업종들은 상당히 많이 뛰고 있는데 매도하는 업종 등에서 보게 되면 대형주 위주로 매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전기전자, 운수장비 등으로 각각 43억 원 그리고 33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오늘 장 좀 특이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에서는 106계약 정도의 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오늘 장 좀 특이점이고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콜 포지션을 옵션에서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는 않았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기존에 있던 장세와는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이어서 시총 상위주들 잠깐 보게 되면 역시나 그 삼성전자가 오늘 좀 부진합니다.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일단 0.1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좀 그리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선윤 대표께서는 코스닥 출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출발 상황 그래도 코스피보다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포인트 정도 상승해주면서 0.24% 정도 지금 상승률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좀 상승해주는 모습이 그나마 코스피 대비해서 수급적인 물량이 좀 덜하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 이번 어닝 시즌 맞이해서 IT 관련주들이 워낙에 많이 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차트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지금 마이너스 0.38% 정도 지금 하락을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꼬였습니다.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좀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면서 주가 좀 하락폭을 좀 이끌어줬는데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좀 가망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좀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 상승폭에 일단은 쉬어가는 모습 오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반도체도 지금 마이너스 0.39% 정도 흐름을 이어갑니다. 자, LED 업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반도체가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되면서 CES가 끝난 이후에 LED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수급상으로도 기관들이 지금 7일 연속 굉장히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팔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들 수급 같이 동반 매수하는 모습이 조금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 가지시고서 서울반도체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기간이 3일 연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차트가 그렇게 이제 2만원 이상까지 올랐던 흐름에서 다시 한번 쭉 빠졌다가 17,000원 저점을 찍고서 다시 18,000원대 올라앉혔습니다. 자,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서도 실적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주가가 조금 빠졌던 모습인데 다시 한번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CJ 홈쇼핑과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패턴으로 주가가 상승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종목 역시 실적이 좀 워낙에 좋습니다. 수급 상황도 마찬가지로 GS 홈쇼핑 역시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CJ 홈쇼핑 역시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기관들의 이제 매도가 나가는 모습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차원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인들의 흐름을 파악하신다면은 꾸준하게 좀 더 홀딩 하신다면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업종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쪽 관련 홈쇼핑 관련해서 또 중국의 모멘텀 자체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좀 시각으로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요즘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포스코 ICT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포스코 ICT가 지금 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8,000원 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뚫지 8,500원 선을 뚫지 못하고 지금 계속 8,000원 내 8,000원 초반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포스코 ICT는 역시나 포스코 그룹의 힘으로써 상승할 가망성. 자, 포스코가 지금 올해부터 해서 서서히 살아날 가망성이 있습니다. 자, 알코올 실적 역시 좋았죠. 포스코 일단 4분기 실적 좋지 않지만서도 1, 2분기 실적 바닥을 찍고 상승할 가망성이 높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라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상승할 가망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증시 오늘 굉장히 양호합니다. 계속적으로 한 530포인트까지는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흐름과 전망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30전이 상승한 1,056원에 개장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상승한 1,056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5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서는 모습인데요. 달러원이 반등에 나서게 된 대외적인 요인은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로화와 크로스 거래 관계에 있는 위험 통화들이 강세 압력을 받아왔고요. 원화 역시 이 위험 통화들과 흐름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일부터인데요. 지난 10일 유로중앙은행 드라기 총재가 추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유로화가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지난 12일에 발표된 중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및 예상치보다 상승하면서 중국 인민은행의 완화 정책이 제한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호주 달러를 비롯한 다른 위험 통화들, 즉 유로 캐리 트레이드 내에서 투자 통화들의 약세가 진행되면서 결국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주말 뉴욕 외국외 시장에서부터 원화 역시 다른 해외 위험 통화들과 함께 동반 약세 압력을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의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은 엔화의 약세가 되겠습니다. 달러 엔의 경우 미국과 일본 사이의 국제 수익률 차이가 다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와 이를 반영한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89엔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N1이 연중 최저치인 100엔당 117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달러 원에게는 하락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 N1의 연중 최저치가 100엔당 1168원대였는데요. 과연 N1이 1168원대마저 하향 돌파하면서 달러 원에게 보다 강한 하락 압력을 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 향후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변수상 달러 원의 반등 재료와 반락 재료가 혼재되어 있는 국민이라고 하겠고요. 1050원 중반대 흐름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경팔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점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을 세우고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실런지요? 네, 대외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실적과 경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도 나도 안 좋던 지난해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장사가 잘 된 기업을 찾기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전기가스, 엔터테인먼트, 여기에 통신 관련주 정도가 2012년 정도 마무리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가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SM은 소녀시대가 그 미국 좋은 소식을 알려오면서 기대감도 한껏 높아진 상황이죠. 추천드릴 당시보다 한 20% 이상 가격이 최소한 10,000원 정도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 종목은 GS건설 같이 소외되었던 종목을 우리가 먼저 선침했던 이치로 SM도 직장인분들 주식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소녀시대 4지 활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리해드리면서 끌고 가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목표가는 5만 원 정도로 드렸었죠. 지난 금요일에 그 빌보드 차트에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는 SM 20% 수익이 나온 만큼 수익 실현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챙기셔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기관, 외국인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있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뉴스성 찌라시 종목이나 HTS 상에서 뜨는 기사에 현혹되지 마시고 항상 매수매도 먼저 움직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이 어닝 시즌인데 앞서 말씀드린 업종 이외에 일단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실적적인 측면에서 지난해 4분기보다 사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증시에 직접 타격을 입지는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두고두고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2년 연속 2%대 성장률이라는 것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키워드는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미국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주국가의 지표가 올라와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기도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지난주 화학업종 중에서 카프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었죠. 지난주 종가 기준은 살짝 내려오고 오늘도 소폭 하락 중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들고 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은 중국 지난 4분기 성장률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이번 주가 좀 중요한 고비가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SM과 같은 위치로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말에 증시 관련된 기사들을 보니까 역시 모멘텀이 없다, 불확실성이 크다, 좀 이런 말들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책임해 보이는 표현이기도 한데 사실 현재 상황을 잘 표현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절대 없고요. 제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짚어드리고 있는 지지선
저항선에 대한 기술적 분석, 또 업황과 종목 선정의 이유기까지 패배가 없다고 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는 2057포인트의 저항, 지지로는 1950포인트에 대한 지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익 낼 때는 내고 쉴 때는 쉬면서 슬기롭게 넘어가야 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덕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 그리고 실적 시즌이 맞물리면서 코스피는 완연한 조정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증권입니다. 중립적 지수 전망과 중소형주의 유리한 수급 구도를 살펴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미국 증시에서 엿보는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드리고요. 하나대투증권은 단기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환율 흐름을 고려한 유연한 투자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은 미국 실적과 중국 경제 지표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드립니다. 이 가운데 현대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폭은 적지만 완연한 조정 분위기입니다. 대형주가 매물병 및 프로그램 매물 압력이라는 수급 부담, 환율 변동성 확대, 그리고 프리어닝 시즌 경계감으로 완연한 조정 분위기에 접어든 반면 수급 부담이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 등이 각계 약진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외 여건은 물론 현 수급 구도가 단기간에 호전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수급적, 환율적으로 유리한 종이 목재, 의약, 음식료 등의 두각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가 2007년 연말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동성 경기 등을 감안했을 때 S&P 500 지수는 중장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하며 단기적으로는 1주에서 2주 정도로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 역시 중장기적인 긍정적 흐름을 예상하면서 전략으로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감안해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추천합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지난주 엔달러 환율은 2년 반 만에 89엔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90엔대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1월 중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22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기존 1%에서 2%로 높이는 것과 동시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가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에 따른 엔화 약세 가속화와 미국 2차 재정절벽 관련 우려, 어닝 시즌에 대한 낮은 기대로 인해 단기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고는 있지만 1분기 중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IT, 제약, 통신업종의 지지력은 강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NH투자증권입니다. 환율이 1,050원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외국인들의 투자 전략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화 절상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환율 부담이 적은 내수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베타가 큰 경기 민감주의 투자 메리트가 높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조정을 경기 민감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국내 증시는 글로벌 경기 모멘텀과 위험지표 개선이 둔화, 그리고 외국인 매수 강도 둔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국내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주요 금융기관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 등입니다. 우선 지난주부터 시작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대체적으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 기업 중에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28개인데 이 중에 20개 기업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상황이고 이번 주는 특히나 금융주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16일 날 뱅크 오브 뉴욕, 그리고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등의 그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금융 기업들의 그 EPS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관련한 어떤 금융기관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막바지 18일에는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4분기 예상치는 지금 7.8%의 성장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 산업생산,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소매 판매 등도 지금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지표 자체가 대부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PMI 제조업 지수, 소비 심리 지수, 제조업 재고 순환 지표 등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사이클 개선이 보다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2013년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7.9%에서 8.0%로 지금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상회할 경우에는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을 했을 때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는 낮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재차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발표 기대가 낮아지는 것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중국의 정책 발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게 했지만 미국의 금융기관 실적 개선을 통한 위험 수준 개선과 중국의 경기 사이클 개선을 통한 글로벌 경기 모멘텀 강화 등을 바탕으로 최근의 부진한을 탈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단기적인 추세 전환, 횡보에서 이제 상승으로의 어떤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예상배는 1980포인트에서요 2050포인트 사이로 보고 있고 유망한 업종은 전자 부품 업종 그리고 해운, 기계, 건설 업종들이 유망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입니다. 먼저 이성규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업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IT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시간당 한 0.13%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매수세는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IT 업종들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IT 업종들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기관 투자자들이 IT 업종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자체에 대해서 물론 4분기까지 최고를 기록했지만 1분기가 그것을 뛰어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에서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렇죠. 1분기 같은 경우는 이 IT 업종들이 좀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점이 일단 삼성전자의 추가적 상승세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뒤이어서 이제 IT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뭐 선전하는 업종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선전을 못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만 지금 플러스권에서 한 0.3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LG전자 같은 경우는 1.2%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그룹주들 부품주들도 전반적으로 오늘 그렇게 강하진 못합니다. 삼성전기가 1.2%대 하락세 그리고 삼성 SDI가 0.6%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의 상승세와는 좀 다르게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상 뭐 이것이 조정이냐 아니면 이제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이냐 이렇게 하는데 실상 지금 봤을 때 뭐 실적세가 그렇게 우리 한국 IT 업종들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뭐 실적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실적 자체들을 엄청나게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일단 폭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IT 업종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 이전에는 모바일 기기 쪽에 매출을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CES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말 그대로 그 TV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어느 정도 누가 선점을 하기까지는 뭐 삼성이냐 아니면 LG냐 아니면 그 외에 뭐 구글이냐 애플이냐 다시 선점을 할 때까지는 IT 업종들이 약간의 횡보세의 그 구간을 좀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T 업종들 특히나 대형주들 위주로 접근하실 때는 철저하게 좀 박스권 매매에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확히 지금 박스권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이전에 있었던 봉 자체를 보게 되면 이날이죠. 지금 그 다음날과 곧바로 이제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의 그 어떤 상승세가 좀 멈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이제 교차해놓고 합쳐놓고 보게 된다면 그게 십자형 패턴이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5만 원 선이 155만 원 선 그쯤이 이제 저항대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추가적으로 매입하기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지선이 뭐 150만 원 선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지선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역시나 교차 지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47만 원 선이 교차 지점이니까 말 그대로 박스권 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만약에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이 구간을 좀 기억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뒤를 봐서는 역시나 IT 업종도 오늘 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이어서 이제 자동차 업종들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금통위에서 이번에 만약에 금리를 인하했었다고 한다면 원화 가치가 약간은 절하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종들이 그동안 가장 그 앵보 현상에서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이라서 급등할 수 있는 양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올리고 있는 그 수익성 가치는 그렇게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매출액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이전만큼 성장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일단 현대차가 뭐 1%대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에 그 우리나라 금리를 인하했었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 오히려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호재성 재료가 있기까지는 이 현대차, 기아차는 뿐만 아니라 우리 자동차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근히 보게 되면 전저점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매도 세력의 그 강도 자체는 현저하게 좀 약해진 모습이라서 한 번쯤은 접근해봐도 좋은 구간이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매수하실 때는 손절가 주문을 짧게 매수가에서 붙여놓고 손절가를 정해놓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 타이밍에서 현명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각국의 보호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을 각국 정부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뚫고 가는 것도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들한테는 상당히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경기가 좋아졌을 때는 전반적인 자동차 업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투자하셔도 그렇게 늦지 않은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완성차 업체들도 부진한 모습들 보이고 있지만 밑에 보시다시피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대부분 오늘 장에서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의 그 매출 비중이라든지 그 상징적인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은 현대모비스가 최근의 추세로 봐도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점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현대모비스랑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큰 다른 점들은 없고요. 다만 이게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뭐 방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약간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현대모비스보다는 그래도 덜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중공 업종들을 한번 볼 차례인데요. 자, 오늘 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 현대중공업이 2%대 넘는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뭐 반대 업체, 같은 계열사지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은 그 조선 발주 부분에 있어서나 수주 부분에 있어서 그런 품량 자체가 좀 틀린 구조 자체가 아닐까, 사업의 매출 비중 자체가 좀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현대미포조선에게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대중공업에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나마 지금 조선중공업체들 동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별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선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해양 플랜트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사실상 이 조선중공업체들의 주가 추이하는 좀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그런 점들이 그렇게 크게 동조화된다기보다는 좀 더 차별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정유화학주들 보겠는데요.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유가가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바지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이 물량들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그 실적 부분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너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최근에 고점 부분에서 매물대라든지 아니면 차익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동반 여력으로 인해서 지금 화학주들도 동반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 뭐 금호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크게 올라온 모습이지만 일단 전방 정제주들이 약간은 부진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어느 기간 동안은 방어하는 여력이 있지만 동반적으로 하락한다는 거, 그리고 중국 증시가 지난주에 또 한 1.7%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런 여파들도 또 역시 있기 때문에 지금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모멘텀과 상당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변동성 자체로 본다면 오히려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 역시나 이 부분도 손절가라든지 손절 제한 주문을 확실하게 좀 걸어두시고 투자하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철강기계 금융건설의 흐름은 어떤지 볼까요? 네, 철강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주들의 주가가 오늘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포스코와 현대아이스코가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제 모습인데요. 자, 철강주 실적 시즌 나와주면은 아무래도 그 철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투자를 하셔야 될 시기라고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포스코가 0.7% 정도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차트상으로도 일단 크게 이제 37만원 이상까지 올라줬다가 좀 약간 내려오는 모습인데,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 이제 라인 자체를 좀 잡아 드리자면은, 한 36,000원까지 만약에 떨어져 꺾여버린다면은, 그때는 손절 사인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봐서도 지금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씩 나와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관들도 일단은 조금씩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매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현대제철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9만원까지 올랐던 주가 84,6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1%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여튼 마찬가지로 수급 역시 기관들 좀 많이 매도가 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관들은 고점에서 다 털고 나간 모습이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나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 모두 이런 종목가 전부 다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가 지금 플러스권이긴 하지만서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자, 48,0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지금 43,00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 지금 밑꼬리를 그리면서 오늘 좀 올라가 주긴 하고 있지만서도 아직 조금 확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철강주 같은 경우 좀 약간 좀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나 현대아이스코, 현대제철 같은 경우 좋습니다. 하지만 실적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세아베시티 오늘 가장 많이 빠집니다. 세아베시티 2.9% 정도 빠져주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지금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수 완벽하게 꼬여 있습니다. 동시 순매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 힘을 못 받고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세아베시티 그전에 굉장히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다가 3만원까지 올랐던 모습. 하지만 역시나 약간 불안하다는 점, 그래서 25,000원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아베시티 같은 경우는 그 전 저점인 23,000원까지 조금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기계 쪽으로 좀 가볼게요. 기계 쪽이 그나마 좀 철강주들보다는 조금 상황이 양호합니다. 자, 중국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그래도 좀 더 강하기 때문인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0.94% 상승을 해주면서 48,250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39,9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 흐름 자체 꾸준하게 지금 계단식 차트를 그려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은 5만 원까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줘야 되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서도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다면 수급적으로는 역시나 좀 꼬여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봐서도 주가가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셨을 때는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조금은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라면 조금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대 엘리베이터, 자, M&A 이슈로 인해서 주가 13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10만 7,500원, 오늘도 2% 이상 지금 빠져주고 있는데 지금 끝났습니다. 이 종목 지금 거래량 서서히 지금 꺾여주면서 주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대벨리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빠르게 매도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는 이 종목 크게 지금 가격대가 10만 원대이기 때문에 찾긴 힘들지만서도 그래도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고점 부분에서 나와줬다. 이 종목은 이미 기관들의 손털기가 끝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절대적으로 매수, 특히 가격이 떨어졌다 해서 낙폭 과대라 그래서 매수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크게 빠지는 종목 없습니다. 두산 엔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1% 정도 빠져주고 있는데, 역시나 두산 엔진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워낙에 좀 강합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 자체가 많이 꺾였죠. 자, 9,000원까지 올라가려던 주가 자체 지금 8,500원까지 깨진 모양인데, 역시나 기관들이 워낙에 강하게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죠. 자, 기계주도 역시나 실적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철강주와 같이 좀 실적을 확인하신 이후에 1, 2분기 확인하시고 조금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 가보겠습니다. 자, 건설주 중에서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금호산업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금호산업이 그래도 1월 달에 저점인 부분, 2월 달 저점이었죠. 1,300원에서 지금 3,800원까지 거의 3배 이상 지금 이제 3배 가까이 지금 올라주고 있는 상태인데, 베트남의 이제 금호 아시아나 플라자 사이공 그 지분을 지금 처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을 하고, 또 지분 M&A 이슈, 지분 처리 이슈들 때문에 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10%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데, 일단 4,5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호 아시아나 금호 산업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자체가 7,000원, 8,000원대 부근에서 지금 1,500원까지 깨진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까지는 오르기 힘듭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4,000원 이상이 갔을 때는 조금 정리하시는 생각으로 좀 임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역시나 건설주들이 좀 강한 흐름인데요. 동양건설이나 지능기업 좀 상당히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인수위에서 부동산 경기를 좀 정상화하자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좀 상승을 해주고 있지 않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은행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은행주 오늘 이제 미국 쪽에서 JP 모건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 발표가 하나하나씩 나와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슈로 인해서 지금 약간 기다리는 그런 흐름인데, 만약에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와준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경기 상승의 좀 신호탄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꾸준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 그래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일단은 약간 그래도 너무 많이 최근 들어서 올라줬기 때문에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은행주들의 실적 이번 주에 나와주는 미국에 나오는 은행주들 실적을 좀 확인하신 이후에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역시나 이제 코스피 흐름 많이 따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2,000포인트 깨진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실적 어닝 시즌 마친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은 안정되는 기미로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통신, 유통, 음식료 이성규 팀장께서 봅니다. 네, 오늘 그 통신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LG U+만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1.28%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KT나 SK텔레콤은 반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 지금 통신업계들 전반적으로 기존 그 통신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LG U+가 물론 LTE의 강자로 이렇게 나타났었지만 실제적으로 가입자 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역시나 그 SK텔레콤이나 KT가 가지고 있던 그 유치는 그렇게 빠르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질이라든지 그런 면들에서는 일단 KT가 좀 더 나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측면이고요.
특히나 K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야구단 창단들을 일단 통해서 그 기업의 그 브랜드 이미지 그런 부분들도 역시나 제고를 해 나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일단은 통신주들 사이에서도 좀 갈리는 면모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런 하락세를 좀 그래도 만회하려고 하는 반등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일단은 야구단 창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구단 창단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적으로 야구단 스포츠 구단에 대해서 창단했을 때 오히려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더 많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점들을 너무 브랜드 가치로만 제거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측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최고의 가입자를 유치를 하고 있고 상당히 실적세도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오늘 장에서는 약 2.6%대의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 것들 얘기 많이 나왔었죠. 가입자들이 많이 이동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고 보니까 여전히 SK텔레콤의 그 가입자 수가 많다라는 거 그런 점도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종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롯데쇼핑 같은 경우 물론 오늘장에서 상승폭을 조금 내렸지만 그래도 0.39%대 상승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그 추세 자체로도 보게 되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유통산업이 너무나 그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실상 이 해외로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유통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실제로도 선전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해외 시장을 돌파하지 못한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진을 여전히 겪고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마트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 그 해외 시장을 크게 돌파하지 않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는 약간 좀 부진한 모습들 나오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그래도 꽤 선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홈쇼핑주들입니다. 물론 오늘 그 CJ 오쇼핑이 1.7%대 하락세는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상승세는 그 어떤 유통업체보다도 가장 가팔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최근에 기대감들 많았던 호텔신라라든지 이런 유통업체들 여전히 하락세는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유통업체들 중요한 건 국내 규제 산업에서 더 이상 머무를 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익이 나고 있고 그런 업체들로 여러분들이 역시나 유통업종들 선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보이고요. 실제적으로 해외에서 굉장히 크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뭐 GS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또한 국내 그 규제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측면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유통업종들이 계속 규제 나오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역시나 이 유통업체들에 대해서 그런 불안 심리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 유통업종의 전반적인 향후의 그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때 가장 많이 그리고 선전했던 업종들이 역시나 이 음식료 업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오리온이라든지 CJ 제일제당 같은 종목들은 오늘 장에서 역시나 하락세를 면치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반적으로 이 음식료 업종들에 대한 기대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방위 업체들 특히나 대기업들이 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분명 음식료 가격들을 인상을 시키는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음식료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들이 발표가 난 이후에는 음식료주들에 대해서 매도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얘기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은 천천히 우상향 추세를 전부 다 그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업체들 보게 되면 농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1.80%대 오랜만에 30만 원 선에 지금 도달하기 일부 직전이고요. 그 외에 여타 뭐 대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들어서 더 폭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대상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 공시를 그렇게 했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나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음식료 업종은 역시나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에서 가장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되 역시나 가격 인상된 부분에는 단기적으로는 저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니까 그런 점들은 좀 상기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테마주 흐름은 어떤지 계속해서 김선윤 대표께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테마 두 가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제 테마와 독감 테마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자결제 테마는 일단 뭐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원래 4월 달에 아무래도 갤럭시 S4에 좀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KG 이니시스 강력하게 좀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이고, 또 하나 전자결제 같은 경우 역시나 중국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가격대가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독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 관련해서 오늘 파루가 이미 상한가를 갖고, 그다음에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도 4%, 녹십자도 5%,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같은 경우도 역시나 미국에서 굉장히 강한 독감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한 4년 만인가에 좀 나와주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독감이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꾸준하게 좀 상승해주는 걸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루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독감주 중에서 항상 강한 대장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 역시도 오늘 시작부터 가격 제한선까지 바로바로 올라주면서 내일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이고, 제일바이오, 녹십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올해 한 해에서 가장 또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또 종목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폭이 굉장히 달갑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또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테마 전자결제보다는 좀 신종플루 관련한 테마들이 굉장히 강하긴 한데, 일단 그래도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독감 유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독감 관련주, 테마주도 이제 좀 집중을 해봐야겠네요. 자, 오늘 장 전체적인 전략을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살펴주시겠어요? 네, 미 증시는 특별한 재료 없이 혼조세 마감했고, 현재 코스피는 1990대에서 약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은 4분기 이후 경기가 더 악화되고 있지 않다는 금통위의 판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지만 문제는 환율입니다. 급격한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외국인의 투자 매력도를 줄여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2000선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 어디 준비하셨습니까? 네, 2001년 설립된 태양전지 모듈 및 태양광 설치 발전 사업자인 S에너지입니다. 2011년 생산 설비 확장으로 연간 생산량은 350메가와트에 달하며 제조 원가는 6센트 수준으로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은 태양광 모듈 및 발전 시스템이 매출의 99%이며 충북의 태양광 발전회 6개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네. 자, S에너지 4분기 실적과 또 올해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네, 원가율 절감에 힘입어서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10억 원, 6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는 작년 동기보다 61%, 2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원가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고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 높은 개발 사업의 확대, 판매 지역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태양전지 모듈 직수출과 OEM, ODM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S에너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 주가는 12개월 예상 PER 7배, PBR 1.8배로 수익 대비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작년 1월 2일 6,000원대이던 주가는 1년 동안 12,000원에 육박하면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2011년 고점인 19,250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중간에 15,000원대 매물벽에서 돌파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매수가 11,000원에서 11,500원, 1차 목표가 15,000원, 2차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함께 S에너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1부 순서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갑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